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인간이 변화를 감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신호는 세계 변화입니다. 화학 물질과 반응에 대해서도 세계 변화가 발생한다면 정보를 얻기 편리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약 지시약의 원리와 반응에 대한 화학입니다. 조건에 따라 색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중 학교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것은 페놀프탈레인입니다. 페놀프탈렌이란 이름에서는 이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화학 구조들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벤젠고리에 수산화 작용기가 하나 붙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페놀, 그리고 프탈산 무수물의 열처리 반응을 통해 페놀프탈레인이 합성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과 염기에 대해 배울 때 중화 반응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신호 물질로 처음 듣게 됩니다. 미지의 농도를 갖는 산 혹은 염기를 결정하기 위해 농도를 아는 반대 성질의 물질을 이용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찾아내는 작업을 적정이라 부릅니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은 약산성 물질과 강염기성 물질의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데 색상이 밝은 분홍색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며 가리키는 지점이 pH 8.2의 약염기성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산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친숙한 물질로 배우는 것은 적양배추 추출물이기도 합니다. pH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화학 구조와 함께 발현되는 색상을 가져 더욱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순간이나 조건, 지점을 표현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 부릅니다. 페놀프탈레인이나 적양배추 추출물 외에도 목적에 맞게 수많은 지시약이 발견되었습니다. pH 지시약 역시 산성도에 따라 구조가 변하며 색상이 조절되는 물질인 만큼 작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올바른 지시약을 선택해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지시약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발적이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성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 혹은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범죄와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미지의 물질에 마약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밀한 화학 분석을 통해 분자의 질량이나 기타 특성들을 바탕으로 마약 물질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결국 최선책은 빠르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가능한 검사 방식입니다. 마약 유무와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지시약입니다. 첫 번째 지시약은 메케시약입니다. 색상으로 표시된 정보를 보면 메케시약의 주 목적을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마약 물질인 헤로인 등을 색상 변화로 확인하기 위한 물질인데 의외로 물질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산화셀레늄 혹은 아셀렌산을 황산에 녹이면 완료되기 때문이죠.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가격이 꽤나 나가지만 직접 1g의 아셀렌산을 100ml의 진한 황산에 혼합하면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된 분석 목적은 오피오이드 물질 대부분에 작동하며 아편 추출물로 가장 유명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한 곳의 구조가 메톡시로 변형된 코데인, 그리고 소수성이 강화되어 더 강한 효과를 보이는 사실상 그냥 마약인 헤로인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향정신성 물질들에 대해서도 색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분석 대상은 오피오이드입니다. 산성 환경에서의 셀레늄 기반 산화 반응에 의해 고리 구조가 파괴되어 열리며 아포몰핀으로 분자들이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한 녹색으로 빠르게 색이 변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파란색으로 변화한다고 그려진 하이드로코돈 역시 코데인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변형된 물질로 메케시약의 검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마퀴스 시약입니다. 마퀴스 시약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 목표는 엑스터시를 비롯한 암페타민 계열 마약류의 확인입니다. 물론 작동 메커니즘의 유사성에 의해 코데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아편류, 그리고 2CB나 메스칼린 등의 페네틸아민 계열 물질의 테스트에도 다른 색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제조 역시 매우 저렴하고 간단한데 40% 포름알데하이드 5ml를 진한항산 100ml와 혼합하면 완료입니다. 소량의 분석 물질을 무색 투명한 시약 한두 방울과 섞어주면 색상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함께 정보로 사용합니다. 수초 내로 색 변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안받은 미지의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가장 범용적이고 유용한 물질임을 참고할 수 있겠죠.
앞편류를 기반으로 화학 반응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페놀프탈레인류의 pH 지시약들은 산성도 환경에 따라 자신의 구조가 변화하며 색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지시약은 마약 분자들의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화학 반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본 모르핀입니다. 마퀴스 시약 반응은 앞편류 물질 두 분자 간의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분자로 결합을 이루며 다중결합 전자가 공유되는 공액계를 이루게 되는데 색상 변화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형성된 이 합체는 공명 구조를 이룹니다. 양전하가 산소에 붙어있는 왼쪽 구조를 옥소늄 이온이라 부르며 전자 이동에 의해 탄소에 양전하가 붙으면 카베늄이라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기 때문에 옥소카베늄염을 이루고 앞편류 물질의 옥소카베늄염은 보라색을 가져 우리는 지시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르핀의 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마약류 분자와의 구조적 유사성과 고리결합이 가능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RN 화학을 통해 결합 형성이나 변형이 가능한 방향족 고리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모르핀에는 단 하나의 벤젠 고리가 함유되어 있고 그중 연속적인 4개 위치에 다른 원자들과의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의의 잔기를 R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러한 RN 분자는 산성 환경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해 이합체 형성이 가능합니다. 메커니즘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벤젠 고리 구조일 테니 이번에는 잔기를 더 줄여보겠습니다. 하나의 잔기만 붙은 벤질 형태 분자 또한 같은 반응을 통해 이합체 형성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축약된 구조의 원형 분자들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좋은 대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메스암페타민 등 페네틸아민류 마약들입니다. 매우 유명한 마약성 물질이자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퀴스 시약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다른 분자를 하나 소개한다면 앞서 말했던 2CB라 불리는 왠지 멋지게 생긴 물질입니다. 정식 화학물 명칭은 4브로모 2,5-다이메톡시페네틸아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2CB라 줄여 부르는 걸까요? 모든 분자를 같은 규칙에 의해 간략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정신적 영향을 주는 사이코액티브 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 중 2C 계열이 특징적으로 사용됩니다. 2C는 벤젠 고리와 아미노 사이에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있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벤젠 고리의 네 번째 위치에 브로민 원자가 결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아이오딘이 붙어 있다면 2CI, 에틸이 붙으면 2CE처럼 활용되죠. 2CB의 또 다른 이름은 넥서스입니다. 넥서스가 연결이나 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2CB는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 및 감정적 연결을 일으키는 향정신 효과가 있어 이러한 별명이 붙습니다. 사용자끼리 더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칼라로 이어져 있다와 같은 프로토스적 감성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퀴스 시약의 주 목적인 엑스터시의 검출은 누가 봐도 이건 안 좋다 싶은 새카만 색으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려 혼합하고 5초 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MDMA는 3,4-메틸렌 다이옥시 메스암페타민의 약어로 우리에게는 엑스터시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유사한 다른 구조인 MDA는 3,4-메틸렌 다이옥시 암페타민으로 메틸기 하나만 부족한 형태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메스 합성이 가능하다면 엑스터시 합성도 화학적으로는 정말 간단할 것입니다. 사프롤을 시작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사프롤은 사사프라스라 불리는 찰나무에서 추출되는 천연물입니다. 과거에는 달콤한 사탕 냄새 등을 가져 식품 첨가제로도 쓰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먹지 않습니다. 고용량 투여시 간암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엑스터시 등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간암 위험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걸 걱정한다면 어차피 시작도 안 했을 듯 합니다. 간단한 브로미네이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MDA가 하나의 메틸이 더 필요하니 메틸아민과 반응시키면 엑스터시가 합성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메틸아민은 마약 합성 재료로 구분돼서 구매나 수입이 매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합성해보려 찾는 수고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델린 씨약 역시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의 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마약이라지만 검출을 위한 씨약의 종류가 계속해서 중복되는 이유 역시 있습니다만 우선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에 대해 알아보죠. 만델린 씨약도 직접 만들면 저렴합니다. 이번에는 암모늄 바나데이트, 즉 메타바나딘산 암모늄 1g과 진환항산 100ml를 혼합하면 끝입니다. 거의 모든 마약 지시약은 조성과 구조가 간단합니다. 녹색과 푸른색으로의 색상 변화를 일으키는 주 분석 대상 물질인 메타돈. 메타돈은 진통제로서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아편 중독 환자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유지하는 데 쓰이는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화학적으로는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다르지만 메타돈은 동일한 아편 수용체의 약효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만델린 씨약을 적용 가능한 대상은 최근 많이 유명해진 케타민입니다. 만델린 씨약은 식물 유래 알칼로이드의 분석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전자나무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 과거 가장 쓴 물질로 유명했었으며 근수축을 유발해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진 스트리크닌, 그리고 양귀비를 뜻하는 라틴어 파파벨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아편 알칼로이드 항경련제로 혈관이나 내장 경련 치료에도 사용되는 파파베린과도 반응합니다. 독특한 다른 분자는 요흰배 나무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랑 효과를 가져 개나 사슴 등 포유류 동물의 진정을 방해하는 수의학적 약물인 요흰빈입니다. 일부 포유류에게는 최음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효과를 바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적 활용에 사용된 과거의 일화와 사고들이 유명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요흰빈 역시 만델린 씨약과 반응합니다. 리베르만 씨약에 표기된 대표적인 분석 대상도 이제까지와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목표 분자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리베르만 씨약의 조성은 이번에도 진환황산이 사용되지만 비율상 변화가 있습니다. 진환황산 10ml에 너무 단순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아질산 포타슘 혹은 아질산 소듐을 1g가량 녹여주면 끝입니다. 리베르만 씨약이 코카인과 만나면 노랗게 색상이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케타민 역시 밝은 노란색 변화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기본적인 유기화학 반응으로부터 기인하는데 리베르만 나이트로스 반응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리베르만 씨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놀과 같이 벤젠고리에 알코올이 붙은 구조가 있다면 아젤산염과 산성 조건에서의 화학 반응으로 파란 나이트로스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명 구조를 거쳐 산과의 추가적인 반응으로 탈착하기 딱 좋아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후 또 다른 한 분자의 페놀류와 결합해 이합체를 형성합니다. 색상 변화는 이합체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프레데 씨약은 다채로운 색상 변화를 갖습니다. 조성은 100ml의 진한 항산에 이번에는 몰리브데넘 산화물을 녹이면 끝입니다. 몰리브데넘이나 바나듐 등 전기, 전이금속들은 촉매화학에 흔히 사용되며 이를 통해 마약성 분자들의 반응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마약성 분자들에 대해 다른 색상으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카테콜류 분자나 페놀류와 반응해 구조 변화와 더불어 색상 표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껏 소개한 5종류의 마약 지시약 외에도 예상외로 다양한 지시약이 있습니다. 그중 무기화학적 원리가 함께 적용된 사례 하나만 소개한다면 스컷 씨약이 대표적입니다. 코발트 사이오사이아네이트가 사용되는데 주된 분석 물질은 코카인이나 리도카인 등 진통성 물질입니다. 리도카인은 맛 등을 통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마약성 물질이 아닌 오류 분자에 해당하며 이와 다르게 선택적인 코카인 확인이 목적입니다. 분자 구조에서 관찰되는 배위 가능 비공유 전자쌍 보유 원자들의 위치와 개수로부터 코카인은 분홍색을 갖는 코발트 팔면체 배위 화합물을, 리도카인 등 기타 분자는 파란색을 보이는 코발트 사면체 배위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두 개 층으로 나뉘며 색상 변화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시약입니다. 다양한 지시약들이 있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 혼합된 분자를 모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고순도의 단일 물질 마약이라면 간단하겠지만 보통 적당히 합성되어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존재합니다. 모래와 소금, 철가루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법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약류 물질을 상세히 구분하는데 여러 지시약이 순차적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 펜타닐을 먼저 검출한 후 마퀴스, 메케, 프레데의 순차적 적용으로 헤로인인지 아닌지 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색상 기반이기 때문에 분석은 자동화나 이미지 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색상 변화는 화학 반응에서 관찰되는 가장 극적이고 명료한 변화죠. 다양한 색상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들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마약 지시약 반응이 제격입니다. 암페타민과 프레데시약은 빨간색, 벤질피페리딘과 폴린스는 주황색, 케타민과 리베르만은 노란색, 헤로인과 메케는 녹색, 코카인과 모리스는 파란색, 메페드론과 사이먼은 남색, 그리고 몰핀과 마퀴스는 보라색으로 마약만 있다면 여러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을 구하거나 합성해 지시약 실험을 하고 놀다 감옥에 가게 될 테니 가능성만 고려합시다. 결론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pH 지시약만큼 마약 지시약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구매하면 비싸지만 의외로 구성이 간단해 소재로 만들면 매우 저렴합니다. 마약과 지시약 반응은 가장 불법적인 색상 변화 체험이 가능한 수업 자료입니다. 구속되는 것만 제외한다면요.